뒷선 디자인. 자, 완성입니다. 능선 탄 거랑 안 탄 거랑 또 디자인이 같아도 다른 느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쪽을 타게 되면 안녕하세요. 반영구 샤트 방송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이요. 포마드 기법의 엠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자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기법이다 보니까 기본 남자 눈썹을 디자인을 한 다음에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남자 눈썹 디자인에 대한 것도 방송에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눈썹의 디자인은 각진 눈썹은 없어요. 그죠? 마른 목골 눈썹이나 일자형 눈썹, 올라간 일자 이 정도까지인데 오늘은 제가 많이들 하고 계시는 포마드에서 많이들 하고 계시는 마른 목골 눈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 남자들 눈썹이 뒤쪽 눈썹의 각도가 여자 눈썹처럼 그렇게 완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참 예전에는 이런 눈썹이 되게 유행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들 안 하시죠? 길이감이 좀 짧은 것 같으니까 앞쪽으로 좀 당겨서 일반적인 눈썹보다는 조금 크게 1.5배 크게 잡았습니다. 수직 수평 디자인 잡고요. 그리고 오늘은 인당이 고무판이 정해져 있는 규격의 고무판이 좀 짧다 보니까 여기를 그냥 3cm 기준으로 정했다고 가정하고요. 지금 있는 건 뭐 1.5cm 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양쪽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울기에 맞춰서 내가 자신이 없다면 눈이 항상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눈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는 선을 많이 그어보고 그리고 이게 나의 눈의 발전성을 자꾸 체크하는 거다 생각하시고 선 연습을 많이 하세요. 고무판이든 어디든 삐뚤어졌다 생각하면 다시 수정해 나가면서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이 간격에 있어서는 포물선 많이 그려보셔야 됩니다. 이어보고 이게 안되면 또 동그라미, 그죠? 폭을 또 계산하려면 동그라미. 그냥 깔끔하게 모든 걸 다 하시려고 하신다면 연습에 있어서는 발전이 되게 늦어요. 그래서 많이 그어보고 기울기도 많이 체크하고 대칭도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그 선이나 원이나 포물선은 나 스스로 발전하는 거에 있어서 체크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오일 지워야 되니까 오일을 써야 됩니다. 자, 오일로 부족한 부분은 지워가면서 왜냐하면 두께감이 너무 두꺼워지면 어디가 내가 직접 시술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모른단 말이죠. 헷갈리죠? 그 헷갈리는 부분 자체가 리스크이기 때문에 체크해 가면서 갑니다. 지워서 체크해서 없애고 오일 묻은 부분이 또 연필이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휴지로 지워주면서 디자인 체크 들어가고 각을 냅니다. 각 기울기 계속 체크해 가면서 기울기도 맞춰갑니다. 그리고 언더 부분
체크. 기울기 맞춰가면서 스케치. 오른쪽은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했다 친다면 왼쪽 같은 경우는 스케치를 하면서 계속 변형시켜야 돼요. 그러면서 길이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도 체크 계속 하시고, 안 맞으면 자꾸 잘라주시고 눈으로 먼저 체크하시면서 가셔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오일로 정리해가면서 왼쪽 오른쪽을 자꾸 봅니다. 보면서 어디가 부족한가? 산이 좀 낮은 것 같아 하면 기울기 체크 다시 하고요. (1mm의) 차이점이 되게 눈썹에서는 커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해보면 정말 1mm 정도 차이였는데 눈썹의 실전에서는, 얼굴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인단 말이죠. 그런 거를 잡아내는 연습을 디자인북이나 공부판에서 계속 트레이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 없이 실전 들어가면 계속 실수들이 나오면서 반영구에 있어서 나는 안 만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커요. 충분한 연습, 그리고 충분한 자기만의 이런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디자인 잡아가면서 나 근데 왼쪽 오른쪽 디자인을 내가 지금 제대로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래서 디자인 다 한 다음에 측면에서도 봅니다. 측면에서 체크 하셔서 이제 줄이 있는 이런 판, 제도판이나 이런 데서 체크하면 여기가 좀 내려갔네. 전체적으로 눈썹이 내려갔네. 근데 사람들이 비대칭이기 때문에 한쪽이 내려갔을 때 더 맞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올립니다. 다시 올려서 기울기 맞추고요. 기울기 맞췄으면 라인 체크 다시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왼쪽은 맞추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어떻게 부족한지를 체크해서 빨리 끌어내는 게, 내가 부족한 걸 모자란 걸 보충해내고 수정하는 그 자체가, 보인다는 자체가 굉장히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나 왜 이렇게 틀리지? 왜 이렇게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포기를 하세요, 한 번씩. 근데 그게 보인다는 자체가 되게 중요해요. 안 보이시는 분들이 더 문제인 거예요. 연습이 아직 부족한 거죠? 여기가 이렇게 좀 더 올려야 되겠구나.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이런 부분이 좀 안 맞구나 라는 게 자꾸 눈에서 보이면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수정하면서 다시 체크. 자, 이게 다 끝났으면 검정을 해야 되겠잖아요. 자기 본인이. 검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를 쓴다거나,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많이 해봤어요. 근데 해봤는데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서 데카를 해보는 것도 전체적으로 아웃라인을 어떻게 비슷하게 잡았는지 체크를 해보는 방법일 수도 있는데, 이런 마스킹 테이프 있죠. 이런 거 색깔이 좀 있는 거, 아니면 베이지 색깔도 괜찮고요. 길이를 이렇게 뜯어서 눈썹에 맞추어서요, 안에 들어가게끔 맞추어서 붙입니다. 자, 붙이면 딱 뜯었을 때, 뒤로 뒤집었을 때 이렇게 연필선이 나와요. 그러면 그대로 맞추어서, 그대로 이렇게 중심 맞추어서 대어 봅니다. 대어 보면 어디가 길고 짧은지 한눈에 보이거든요. 기울기도 최대한 수평수직 맞추고. 자, 맞추면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자꾸 잡아내는 거죠. 여기는 밑선이나 윗선은 잘 맞았어요. 근데 길이를 한번 보면, 길이가 제가 보는 방향 오른쪽이 조금 길어요. 반대로 윗선이나 윗선은 맞았는데
제가 보는 지금 왼쪽의 눈썹은 오른쪽보다 여기가 길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오른쪽 눈썹이 지금 짧다라는 얘기예요. 한 2mm. 그죠? 그러면 다시 수정합니다. 여기가 짧다라는 게 여기 다시 보면 이렇게 맞췄을 때 저는 이렇게 많이 해서 맞춰봐요. 양쪽 라인들이라든지 이런 느낌이 틀린 부분들. 어차피 지금 뒤집어서 놨기 때문에 여기 눈썹이 여기에서 찍힌 거잖아요. 오른쪽 눈썹이 왼쪽에 찍힌 거니까 다시 맞추어서 부족한 부분 찾아내서. 초보분들은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해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들 찾아내서 체크해서 수정해 나갑니다. 수정해서 닦아내고요. 제가 오늘은 스킬 하면서 디자인 대칭에 대한 설명들 어떻게 공부하는지 좀 더 보충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다 제거. 다 제거합니다. 자,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이 마스킹 테이프 잘 이해 못하겠어요. 아니면 저는 마스킹 테이프 너무 번거로워요 하시는 분들은 심지어는 저는 고무판도 이렇게 한번 대봐요. 가운데 지점을 이렇게 맞부딪혀서 시작점에서부터 시작해서 별별 방법을 다 해보죠. 저 나름대로 혼자서. 그럼 끝부분이 닿기 시작하는데 정말 딱 보니까 조금 길기는 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서 수정합니다. 살짝. 왜 이런 연습들을 반복을 하냐면요. 본인이 모르는, 그러니까 틀린 부분을 혼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체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어디가 틀렸는지 사실 모르고 그냥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늘어가면서 가야 되는데 계속 정지된 상태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발전이 되고 있는지 어디가 모자라고 부족한지를 이 캐칭을 자꾸 못 해내면서 그대로 계속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습들이 저는 계속 그러니까 하면 좋죠. 그런 연습이라도 하면 좋은데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리고 좀 양질의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들을 계속 써가면서 본인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틀린 부분들 잡아내면서 그냥 탁 봤을 때 달라 이런 것도 좋고요. 그리고 거꾸로 봤을 때 이렇게 뒤집어서 봐요. 그러니까 앞에서 정면에서만 보지 말고 이 위에서 봤을 때도 각도가 보여요. 여기가 좀 더 올라가야겠구나. 이런 게 각도들이 보입니다. 옆에서도 보고 뒤집어서도 보고, 또 고객은 할 때도 또 누워서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뒤에서, 그죠? 위에서 언제 보잖아요. 뒤집어서 보는 거하고 똑같죠? 각도가 여기가 좀 더 나야 되겠구나. 이런 것도 체크를 계속 해 나가면서 나중에는 한 번에 빨리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연습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눈도 빨라지고 손도 빨라지고 그리고 틀린 부분도 빨리빨리 찾아내고 수정 보완도 빨리 찾아내고 그러시는 분들이 또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생이 뭐가 틀렸는지 잡아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또 강사가 되겠죠. 자, 포마드 기법 하겠습니다. 오늘 포마드 기법은요, 둥근 칼을 준비했고요. 저는 18짜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니들이 8개가 되어 있는 엠보 니들을 준비했고요. 21P를 쓰셔도 됩니다. 좀 넓은 거 쓰셔도 됩니다.
엠보 칼에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둥근 칼 꼭 사용 안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본인한테 맞는 칼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여러 가지 엠보 칼들을 다양하게 연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색소 짜고요. 색소, 엠보 전용 색소에 윤활제 들어갑니다. 윤활제 한 방울 정도, 양에 따라서는 2방울 들어가고 색소 믹스. 전동기를 써서 믹스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이 솔루션은요, 색소와 굉장히 융화 작업이 잘 되는 그런 제품이고요. 현재 판매 가능합니다. 양쪽을 다 대칭을 하기 위해서 그려봤기 때문에 제가 양쪽을 오늘은 좀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에서부터 전체 들어서 뺍니다. 자, 앞쪽에서부터 전체 들어서 라인 뺍니다. 남자분들에게 거의 많이 하는 기법이고요. 여자분들도 디자인에 따라서 많이 하십니다. 눈썹 모의 결에 따라서 많이 하시기 때문에 다양한 디자인의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언더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들려있죠. 방송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론을 먼저 보신 다음에 실기를 보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전체 그냥 다 올라가 있죠. 거의 90% 이상이. 그리고 앞에서부터 다시 채워 넣으셔도 됩니다. 모에 따라 양은 조절이 가능하고요. 앞에 뭐가 많은데 굳이 다 채울 필요는 없죠. 색의 전환이 필요하면 색소를 좀 밝은 걸 쓰든지 아니면 좀 더 짙게 가고 싶으면 짙은 계열을 쓰시든 상관없는데 사람의 인상에 따라서는 색소는 사실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색상을 또 아셔야 이 사람의 피부에, 모델의 피부에 맞게끔 색소 선택 중요합니다. 뼈대만 만들면 정말 라인 들어가는 거는 중간선과 짧은 선으로 메우듯이 들어가시면 돼요. 조금 뭐 더 자연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너무 가지런한 선보다는 테크닉 연습을 좀 많이 하셔서 자유로운 선들을 좀 연출을 해주시는 게 좋고. 쉽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언더선들이 다 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시술하는 자세 설정도 굉장히 한자석이라 되게 편해요. 자, 윗선이 다 됐으면 윗선. 그죠? 윗선이 되게 짧죠? 윗선 하면서 부족한 선들 채워줍니다. 능선이라는 걸 저번에 제가 그 페덜 기법이나 브레드 기법을 할 때 능선을 타서 내려가라고 했잖아요. 이것 포마드 같은 경우도 능선을 타셔도 되는데 분포도가 너무 적을 때는 그냥
능선 없이 그대로 수직으로 내리셔도 됩니다. 디자인에 따라서. 네, 이렇게 완성했고요. 되게 간단하죠. 막 이게 방향이 다양하게 막 안 틀어도 되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남자 눈썹, 이런 눈썹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하나, 둘. 이 가운데 쪽 모가 없으면 더 채워서 넣으셔도 되고요. 모가 있는 실전 모델에서는 굳이 안 채우셔도 됩니다. 좀 뭐 썰렁하다, 좀 더 채우고 싶다 그러면 선 연습 하시면서 더 채우셔도 돼요. 뭐 이런 부분도 좀 더 채우셔도 되고, 연습하는 거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메워놓는 느낌이죠. 반대쪽 자세 잡고 전체 뼈대선. 제가 조금 빨리 하는데 양쪽이라서 조금 빨리 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연습하실 때는 이렇게 빨리 하시지 마시고 천천히 라인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앞에서 다시 돌아가서 부족한 선들 채워주고 윗선 디자인까지 넣어주고, 앞쪽 선 U자 형태의 바늘을 쓸 때는요, 이렇게 썼다가 반대로 살짝 풀어서 반대로 꺾어요. 네, 이렇게 반대로 꺾어서 반대쪽으로, 제가 지금 아까 이쪽 눈썹을 여기로 썼다 한다면 이쪽 면으로 쓰시는 게 낫겠죠. 연습할 때도 그렇죠. 고무판에 쓰실 때 니들이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달라요. 훨씬 더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니들 아끼지 말고 연습하실 때 쓰시라는 얘기가, 이 니들이 들어가는 감을 잘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고무판이라서 그냥 썼던 거 계속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앞조절이 이 고무판에서부터 실패할 수 있거든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가지런하게 하셔도 되고 좀 테크닉을 넣어서 지그재그로 넣으셔도 되고, 최대한 깔끔한 라인을 넣어야 되는데 그게 자신이 없는데 막 너무 테크닉 부리려고 여기저기 지그재그로 넣는 것도 굉장히 지저분해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윗선 들어가겠죠. 윗선 넣으면서 교차되는 부분들, 언더 부분들 연결하면서 부족한 부분들 능선을 타셔도 돼요. 이렇게 능선 타면서 윗선 라인을 좀 더 디자인을 완성도 있게 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능선을 타면서 내려오셔도 돼요. 능선 타면서 디자인 맞춰주면서 뒷선 디자인. 자, 완성입니다. 능선 탄 거랑 안 탄 거랑 또 디자인이 같아도 다른 느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쪽을 타게 되면 다른 한쪽도 같이 타야 되고, 한쪽을 안 타면 안 타는 것이 좋습니다.
같이 똑같은 느낌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오픈이 되는 거랑 안 되는 거랑 느낌이 완전 다르거든요. 제가 이거 다 끝나고 나서 전체 한번 보여드리면, 자, 여기에는 능선을 이렇게 타면서 갔어요. 라인을 타면서 가다 보니까 디자인이 확고하게 딱 보이죠. 떨어지죠. 근데 여기는 능선을 타지 않고 오픈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디자인이라도 완전 느낌이 다를 수 있죠. 남자분들은 안 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윗선이 너무 뭐가 없어서 디자인이 빨리 무너질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타는 게 낫고, 여자분들은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은데, 남자분들은 잘 생각해서 이 윗부분을 표현을 선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부족한 부분들 채워 넣으시면 되고, 이게 여자분들이다 생각하면 나는 언더 부분이 좀 부족해 하면 짧은 선으로 사이사이 언더 부분을 좀 더 메워줍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서 디자인을 좀 더 잡아주는 느낌으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밑선이 짧은 선으로 디자인을 확고하게 잡아주다 보니 좀 더 깔끔한 느낌이 있죠. 포마들에도 다양하게 선의 표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느낌을 만들어내 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표현을 좀 더 자유롭게, 여기에는 좀 가지런하게 능선을 탄 모양에 따라서 같은 디자인이라도 다른 느낌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오늘은 포마드 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